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 호르몬 제약과 외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다 가품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해버리고 성장 호르몬을 다 파괴하는 거죠. 제약회사가 아니라 지네가 만든 것 35만 원에 팔아요. 배가유에 얼마나 많이 남겨먹는 거예요. 한 코치는 막 20아유, 많게는 거의 2~3배까지도 쓴다 하더라고요.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과도하게 쓰는 거죠. 지금 저번에 형님도 그 중국 업자분한테 얘기했었을 때 뭐 요즘 단속은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원료만 통제하고 근데 지금 한국에서도 그 소문이 났었어요. 연초부터도 그렇고 그런 내용이 살짝씩 들려와가지고 저는 스테로이드 원료가 유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업자들이 뭘 넣어서 만드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이런 의약품 원료 만드는 되게 큰 공장들이 많아요. 다 거기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만들었고 그 전에 미국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원료가 중국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외교적 문제로 일삼거나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펜타닐을 추적하다가 펜타닐도 만드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만드는 데서 그때부터 원료 공급에 조금씩 차질이 있기 시작했거든요. 인도랑 파키스탄도 사이도 별로 안 좋고 원료도 지금 왔다 갔다 하지 못한대요. 선수들은 알고는 있는지 업자들은 알고 있는지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금 국내에서 약 만드는 업자들은 이 내용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자 같은 경우는 가품인 거를 알고 만들 놈들이지만 우리나라 시각처가 검사를 해요. 성분을 다 함량 미달해. 제대로 된 성분도 안 들어있고요. 요즘 쌈스 많이 쓰잖아요. 부충연주라고 막 내추럴 선수도 많이 쓴다는데 그것도 이번에 검사 결과 나왔는데 기아그라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가지고 있는 남은 원료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스테로이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다 이걸 알아도 만들어서 팔겠지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성장 호르몬 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님? 팔른보이즘 아시죠? 지금 RX 머슬이라고 해갖고 막 이런 미디어 채널도 운영하고 그분이 2004년도에 미국에서 성장 호르몬 팔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도 다 가품이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성장 호르몬 제약과 외에 쓰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냥 다 가품.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커피 한 잔 들고 지나가다가 그냥 여기서 마지막으로 찍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구글이나 네이버나 온라인에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에서 뭐 은어나 아니면 성분명으로 검색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스테로이드를 쉽게 살 수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신경을 잘 안 쓰는데 저희도 그냥 온라인에서 중국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업자를 통해서 그냥 주문을 했어요. 요즘 뭐 쓰냐 너네 선수들 물어보니까 메이테크 좀 쓴다 라고 해서 메이테크 제품으로 2개 준비했고 장춘제약이라고 해서 중국의 제일 대표적인 성장 호르몬 초대형 제약사 제가 구매를 했어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의 본토잖아요. 사실 성분을 다 여기서 만들어서 나가는 거니까 정품일까 아닐까라고 해서 궁금해서 사본 것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의심할 여지는 전혀 없어요. 정품인 것 같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그런 트레이너나 빌더들을 좀 알고 있어서 그 친구들 통해 가지고 그런 판매자들 알게 됐고 일단 이 메디테크 제품은 그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쓴다 그래서 사본 거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재훈이가 꼭 한번 구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게 이제 중국어로 싸이정이라는 건데 말 그대로 진트로핀 성장 호르몬인데 사실 이거 반신반의했단 말이야. 왜냐면 이거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정말 정품인지 가품인지는 처음에는 나도 모르니까 내가 써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품이라도 재밌겠다 했는데 결국 재훈이가 봤을 때는 정품이라고 하니까 잘 맞게 온 것 같아요. 이게 한때 한국에 좀 풀렸었어요. 뭐 가품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본 거는 정품이었었고 요즘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성장 호르몬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대량으로는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이거 판매하는 애가 이게 오히려 나한테 낱개로 사지 말고 몇 개 살 생각 있냐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좀 많이 사가서 뭐 이거 업자로 봤나 우리를? 더 살 사람이 있냐니까 아니야 나 일단 이거 하나만 필요하다 하니까 야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거 사례 또 있나 찾아볼게 갖고 공동구매만 구매한 거야. 여기 업자들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대놓고 팔아요. 텔레그램인가 위챗 이런 거에다가 위챗으로- 자기가 약 팔아서 잘 된 선수들 싹 모아서 리스트업도 돼 있고 이게 얼마였어요? 1,450원이야. 28만 원 정도야. 싸네요. 배가유잖아요 이거 지금. 근데 형님 지금 한국에서 언더 성장 있잖아요. 족보도 없는 것들 그거 35에 팔아요. 보고 나한테 누가 핸드캐리 해달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 왜냐면 내가 잠배기 카페에다가 옛날에 글을 쓴 적이 있어. 난 몰랐는데 내가 네이버 쪽지는 안 보거든? 많이 와 있더라고. 형님 저 잠배기 그 아이디 있잖아요. 약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형님 저 진짜 하루에도 제가 스테로이드 코치 했었으면 저 진짜 한 달에 1000명도 코칭해요. 제가 수십억씩 벌면서. 얘네 두 테스토스테론 개에서 프로피오네이트. 1,250원. 그러니까 25만 원이네. 비싸게 사셨네요. 눈탱이 맞았네요. 하바. 이게 두 개에서? 이거 좀 싸게 팔고 여기서 하바 살짝 좋네. 프로피오네이트 10앰프에 이거 하면 25만 원 좀 비싸게 사셨네. 몰라 얼마인데? 제가 태국 가면 반에 반값에 살 것 같은데요. 창도이가 있는 게 밸런스를 주잖아요. 야 너 이거 내가 싸게 하나 줬다. 이거 좀 비싸게 가져가라. 가격 오르는 거 인정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분이 제대로 들어있고 가격이 비싼 건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네 그럼. 아 공교롭게도 내가
인젝을 처음 썼을 때 메디테크 걸 썼는데 그때는 프리모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 메디프리모. 프리올라 똑같이 썼어. 예나에 안드리올에. 예나스테론 그 한국 제약 제품을 썼었지. 근데 그거 했다가 잘못 맞아 염증 생겨가지고 주사 놓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얘기 나온 김에 뭐 재밌는 썰 하나 말씀드리면, 옛날에 그런 썰이 있었어요. 선수들 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오일이 찐득찐득하고 끈적끈적한 게, 그러니까 농도가 진한 게 좋은 거다라는 썰이 있었어요. 시간 지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요, 찰랑찰랑거리는 게 좋다, 묽은 게 좋다, 주사 넣기 편하고 뭉침도 적고.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오일의 농도가 진하고 연한 거는 그냥 오일의 특성일 뿐이고, 그러니까 제약용 오일이면 어떤 오일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1960에서 70년도에 땅콩류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로 처음에 데카드라버린도 그렇고 테스토스테론도 다 땅콩류로 용해를 했어요. 땅콩류 위험하잖아요. 땅콩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서양권에는 굉장히 많은데, 땅콩류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 땅콩류지 제약용으로 만드는 오일은 고도의 정제를 거쳐서 완전 멸균되고 내독성 검사 다 거쳐서 땅콩 알러지가 있을 리가 없어요. 알러지를 일으키는 몇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임상에서도 땅콩류로 용해한 주사제제를 맞았을 때 단 한 건의 알러지 반응도 없었었어요. 땅콩류를 쓰다가 새로운 거를 쓰기 시작했는데, 참기름류를 잠깐 쓰는 시대도 있지만 그 이후에는 피마자유라고 해요. 이제 캐스터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면실류예요. 그걸 이제 화이자 이런 쪽에서 많이 썼는데, 특징이 뭐냐면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농도가 점점 진해져요. 국내에서 농도가 진한 걸 더 좋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봐서는 그냥 업자들이 만들어낸 농간일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에 배경을 붙이자면 에난데이트 새로운 주사제제가 나온 이유가 대체적으로는 점성이 진한 것들이 성분을 용해를 더 잘 시켜요. 당연히 약동리학적으로 생체에서 몸에서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진짜 실제로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요, 병원에서 주사하잖아요. 프로피오네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은 2, 3일에 한 번씩 주사해야 돼요. 근데 에난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1, 2주에 한 번씩 주사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주사의 번거로움이 없는 거죠. 주사를 빈번하게 안 해도 되는 제제들이 나오고 점점 더 천천히 흡수되려고 하게 하면서 오일을 점점 진한 걸 썼던 것 같아요. 제약 오일이면 뭘 써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묽은 오일 같은 경우는 묽다고 무조건 용해가 안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좀 묽은 오일들은요 용해력이 떨어져요. 대표적인 게 MCT 오일이거든요. 용해력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 용해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첨가제를 넣어요. 뭐 벤질 벤조에이트도 그렇고 올레산에틸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기준치 이상으로 막 넣으면서 억지로 용해시키기 때문에 사실상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도 없고, 주사 후 통증도 염증도 솔직히 더 강하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국내에서는 묽고 찰랑찰랑하고 투명한 거를 더 선호하기는 하는데, 미국권에서는 찰랑찰랑하고 묽은 오일을 더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약간 특성이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만드는 게 되게 쉬워요. 누구나 집에서도 만들어요. 그냥 중국에서 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이 원료 가루거든요. 그냥 밀가루 같은 가루를 그냥 수입한 다음에 그냥 마트에서 포도씨유나 카놀라유나 올리브 그냥 갖다 용해시키면 되는 문제거든요. 물론 그 과정이 조금 있지만,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제약용 오일을 쓰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국내에서 가내수공에서 만든 오일 중에 제약용 오일을 사용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약 쪽 제품들 같은 경우는 수입을 하게 되면 그 이력이 무조건 남게 돼 있어요. 가격도 높고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해서 내가 이거를 쓴다고 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나 약 만들고 있어요 광고하는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자들 입장에서는 쓰기가 굉장히 힘들죠. 옛날에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뭐 작은 애들은 미글리올 무슨 MCT 오일을 쓴다 라고 막 광고한 데도 있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었고, 오일은 아무튼 제약이 중요하다. 지역적으로도 재미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찰랑찰랑한 주사하기 편한 오일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언더그라운드 랩들이 대부분 유럽 쪽 애들이 만든, 북유럽에서는 어차피 거기는 좀 추운 지역이니까 옛날 태국 제품들 보면 오일 색깔도 굉장히 찐득하고 점성이 굉장히 높아요. 태국에서는 그렇게 찰랑찰랑하게 만들려고 올레산에틸이나 벤질 벤조에이트나 그런 걸 많이 첨가하면, 뜨거운 지역에서는 오일이 산화될 수도 있고 고무 마개가 약해질 수도 있어요. 정말 팩트만 놓고 말씀드리자면, 묽고 뭐 점성이 진한 거는 제품의 품질과는 단 조금의 영향이 없어요. 제약용 오일이냐 아니냐면 돼요.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는 오일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프로피오네이트냐 뭐 에난데이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에스테르산을 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결국 혈중 농도를 조절시키는 거기 때문에, 오일에 의해서도 흡수 속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근거는 있지만 연구 자체도 많이 안 돼 있어요. 묽다고 막 좋아하고 사용하는 거는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만드는 방법이 유전자 재조합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 포유류를 이용하기도 하고 보통은 대장균을 다 이용해요. 대장균에다가 우리 몸에서 실제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 그게 19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안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뭐 열을 잠깐 가하거나 전기 충격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걸 잠깐 주면 대장균이 열려요, 살짝. 그때 이제 아미노산 그 정보, 성장 호르몬의 정보를 안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문 신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럼 얘가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장 호르몬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정제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고도화된 설비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한 영역인데 언더그라운드 랩이나 제대로 된 성장 호르몬을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 선수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성장 호르몬은 그냥 단순히 성장 호르몬이 아니라 성장 호르몬을 더 방출시키게끔 유도하는 GHRP나 CJC나 뭐 IGF-1 넣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말도 안 되는 펩타이드를 섞어 넣는 경우도 있고 성장 호르몬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성장 호르몬이고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191이 있고 192 성장 호르몬이 있어요. N 말단에 이게 메티오닌이 붙은 거예요. 몸에 들어오면 성장 호르몬과 동일한 효과를 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메티오닌이 N말단에 붙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100% 동일한 게 아니라 서열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에 중원 항체가 생겨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면 진짜 191 제약회사 성장 호르몬마저도 몸에서 더 이상 성장 호르몬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외부 물질이라고 인식해버리고 성장 호르몬을 다 파괴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을 아예 활용할 수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선수의 특징이 뭐냐면 용량을 아마 계속 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맞으면 맞을수록 계속해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수백 건을 듣는단 말이에요. 성장 호르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그냥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에서도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성장 호르몬이 진짜 뭔가인지 추적하기 위해서 성분 검사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다룬 연구들이 있어요. 성장 호르몬에 들어있는 제품이 거의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랩에서 만든 성장 호르몬은 진짜 191 성장 호르몬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연구로서 이미 증명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업자분들도 성장 호르몬 제약회사 게 아니라 언더그라운드 거 아니면 국내에서 막 지네가 만든 거 35만 원에 팔아요. 배가 위에. 얼마나 많이 남겨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장 호르몬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경우도 허다하고 펩타이드거나 그나마 운 좋으면 192 성장 호르몬인데 한 코치는 막 20IU 많게는 거의 2~3배까지도 쓴다 하더라고요. 얼마나 미개한 행동이냐면 실제 성장 호르몬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용량이 있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이미 용량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알려주는 코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물론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자기의 업적을 위해서 이 선수가 빨리 몸이 좋아서 빨리 사진으로 써먹고 이 사람은 빨리 프로를 만들고 프로의 성적을 내야 자기의 커리어가 내세울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본질을 제대로 공부하는 코치님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정확히 내용을 알고 업계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을 이걸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해외 포럼이나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들을 듣고 막무가내로 쓰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용하는 오일들이 제약회사 오일이 아니라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일을 다 사용해서 계속 맞으면 맞을수록 몸에서 계속 어떻게 염증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도 중국 업자들도 얘기하지만 중국 성장 구하기 힘들어요. 요즘 대부분 다 가품에 결국은 몸을 망가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알고 좀 현명하게 보디빌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쓸 거면 정말 좀 본질을 알고 썼으면 좋겠어요. 왜 일반인 분이나 아마추어 보디빌딩을 지향하거나 한계가 안 걸려있는 분들은 당연히 약을 쓸 이유가 당연히 없고요. 좀 내용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들은 글로 엄청나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링크 남겨드리니까 그런 내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사실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챗으로만 딜러랑 소통을 해서 구매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 조금 한정돼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사실 중국인 그런 신분증만 있으면 흔히 아는 그런 암브로콜이라든가 그 이소티논 같은 거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거든. 여기서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 그 업자분들이 판매하는 게 한 100알에 한 8만 원 정도 한단 말이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소티논이거든. 27분 걸린단 말이야 이게. 실제로 지금 저희 호텔로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그럼 20개 들어가 있는 건데 한 개 6,000원 정도 된단 말이지. 중국에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관리도 철저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지금 불법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약국의 의사들한테 그냥 사는 거예요. 됐다. 구매됐어요? 결제하면 되거든. 뭐 암브로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왜? 약 도착했다고요? 도착했어요. 도착하네요. 10분 만에 클램부터는 무조건 하나 건지는 거네요.
이렇게 오는 거야. 야, 암브로콜.